네, 안녕하세요. 런던 인사이드 3회째 시즌2 운영하고 있는 김상엽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영상 올렸는데 다행히 또 질문을 여러 개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망고 엄마 주주님, 망고 엄마 주주님 질문이시고, 미국 유학이 좀 더 주류긴 한데 런던 유학을 선택해서 이것만은 정말 넘넘 좋다는 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녁 퇴근하고 저녁은 꼭 먹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유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런던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험해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런던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학교를 선택했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재학 중인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LCF가 세계에 여러 패션 스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패션 관련한 세부 전공이 많기로 좀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패션 경영이다 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보통 하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패션 매니지먼트과가 따로 있고 패션 마케팅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패션 심리학과가 따로 있는데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패션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도 두루뭉술하게 뭔가 어떻게 패션 회사를 경영할 거냐라는 거가 본능적으로 그 주제가 끌리진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들을 조금 잘 팔 수 있을까?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놔야 좀 잘 팔 수 있을 거고, 그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좀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저는 바잉 앤 머천다이징, 한국에서는 MD 직종이 존재하죠. 관련해서 MD가 머천다이징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잉 앤 머천다이징을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끌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1년 반 정도 다니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IELTS 기준 점수를 맞추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년 과정인 파운데이션 코र्스를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 대학을 가야 되면은 학사 4년, 미국은 제가 알기로 파운데이션 코र्스가 따로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가 총 13학년인가 그런데 영국이 한 해가 더 짧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운데이션 코र्스 1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학사는 3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파운데이션 코र्스 1년을 면제 받음으로써 3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총 1년을 아낄 수 있다는 그 점도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영국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 그리고 영국 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제가 학사로 3년 정도를 이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의 학비 또한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때 저를 되돌아보면 이해도 가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학년 올라가는 이 시점의 기억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훈이님. 영상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첫 번째, 많은 나라도 있었을 건데 왜 영국을 택하셨나요? 바로 앞전 질문에서 이 부분은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영국에 많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LCF를 선택하셨나요? 요것도 제가 앞서 드린 답변에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런던 안에도 실제로 유수의 패션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센트럴 세인트 마틴, CSM이죠. 근데 CSM 같은 경우는 저희 LCF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과 함께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 런던 예술대학이라는 이 레이블 안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형제학교, 자매학교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패션 비즈니스 계열의 전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패션 디자인이나 뭐 패션 아트 디렉팅, 약간 조금 아트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진 학교이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와는 달라서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다른 학교들도 패션 비즈니스 계열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CF 같은 경우가 런던 정말 최중심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고 가는,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과정 자체가 현장 학습이기도 해요. 정말 런던 최중심에 바로 옆에 리젠트 스트릿도 있고 옥스포드 스트릿도 이렇게 있어서 하이 스트리트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각종 정말 네로라는 세계의 디자이너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쫙 매장이, 플래그십 스토어, 그 브랜드들의 매장을 대표하는, 그래서 온갖 그 브랜드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들이 정말 학교를 중심으로 쫙 퍼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가장 다가왔던 것 같아요. 통학하기도 교통이 가장 편하게 잘 돼 있고요. 세 번째, 방학 동안에는 한국에 계셨나요? 영국에 계셨나요? 방학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시기가 3학년에 올라가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여러 번의 방학이 있었는데 바로 이전 여름방학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4월 초에 한국에 입학이 아니라 입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면은 자가격리가 필수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국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느라 밖에 나가지를 못했고요. 근데 어차피 입국하고 제가 첫 달하고 두 번째 달은 너무 커다란 두 가지 과제가 있었어가지고 두 달은 정말 과제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두 달은 과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저한테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한국에서 더 남아 있었는데, 원래는 인턴을 조금 알아볼까 했었는데 남은 기간이 두 달 내진 두 달 반이라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친 바람에 인턴을 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단기로 이제 패션 브랜드 매장 알바나 아니면 행사장 알바 하면서 가족하고 여자친구하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의 준비, 좀 뭐 집을 알아본다든가 뭐 행정적인 업무들 처리하고 그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사랑하는 모임. 저는 오이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는 거를 성인 되고 알았어요. 오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닉네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이짱. 질문을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질문 주신 내용의 토픽이 플레이스먼트 이어 혹은 샌드위치 이어라고도 불리우는 기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건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영국 내에서도 이 플레이스먼트 이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근데 학교 내에서도 또 전공마다 그 기간이 다르고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패션 비즈니스 계열 같은 경우는 맥시멈 1년을 줘요. 그래서 2학년까지 학사 과정을 마치시고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자기가 인턴십을 구한 그 기업에서 인턴십을 가지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인턴십한 경험과 관련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요, 원한다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1학년 끝나갈 때쯤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해당 담당 그 교수님하고 1대1로 면접을 봐야 돼요. 1대1로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합류를 하게 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 8, 90명 정도 돼요. 8, 90명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서 뭐 전년도에 이제 인턴십을 했던 선배들을 불러와서 어떤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른 날은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뭐 면접 스킬과 같은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속된 말로 기업에 꽂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CV랑 커버레터를 계속 브랜드마다 다르게 테일러링 해가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면접도 본인이 혼자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합격을 한 경우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플레이스먼트 이어가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학교에서는 지원만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지 않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력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정도의 정보를 지원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이어 동안에는, 만약에 합격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동안에는 그 1년 동안은 원래 내야 되는 학비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을 납부하고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일을 하고 싶은 기업이나 회사가 혹은 매장이 아니면은 조금 지원을 안 하거든요. 누구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서너 군데 정도를 지원했는데 어느 곳은 탈락을 하고 어느 곳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 구인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이님의 플레이스먼트 이어는 저보다 훨씬 아름답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한지연님. 이분은 인스타로도 저한테 종종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저한테 종종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자, 봅시다. 영상 작년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자면, 저도 같은 패션 바이잉 매천다이징 학과 준비 중인데 2022년도부터는 바뀌는 LCF 건물로 패션 비즈니스 스쿨도 옮겨지는 건가요? 네,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기로 LCF의 총 6개 캠퍼스에 나눠져 있는 모든 계열, 또 모든 전공 전부 2022년도부터 스트래퍼드에 지금 신축이 거의 완료됐을 거예요. 2022년도부터 스트래퍼드 신축 건물로 전부 다 병합된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학교 측의 계획이고, 따로 그거 관련해서 다른 업데이트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년도 행정 업무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됐을 거라고 지금 좀 추측이 돼서 그 시기가 정확하게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세우님. 저번 영상에 댓글 달려고 했는데 잠들어. 아무튼 최근 인스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유튜브 올라와서 신기했네요. 지금 제가 한국대학 준비 재수 중인데, 재수생은 정말 화이팅입니다. 정말 화이팅이고, 저도 재수를 해본 케이스인데 뭔가 그맘때 저보다 댓글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스로한테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댓글 읽는 내내. 그래서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재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20살, 21살인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살, 21살 때에 반드시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점이, 확실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정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저는 그거를 20대 중반 돼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체감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유학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유학 중에도 그냥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맘때 어떤 목표점을 구체적으로 갖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저는 다만 세훈님이 유학을 꼭 가시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패션 기업에 취업할 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패션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할 때 저도 이제 취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측면이나 해외 경험의 측면에서 그러한 이유로 유학생들을 좀 선호한다는 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기업들 내에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업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만약에 취업이 목적이시라면은 꼭 유학을 가야 된다, 아니면은 유학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석사 유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형 누나들, 석사 박사 하는 형 누나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바라서 대단히 정확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 석사를 하는 데는 학사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석사를 하면은 거의 취업이 보장된다더라 라는 식의 이유라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로 저는 석사 같은 경우는 학사를 일단은 지금 안 하신 상태니까 해보시면서 전공 관련 공부나 어떤 실습이나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학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저도 같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영어 공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단순히 한국말의 번역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국말을 단순히 번역한다고 해서 영어권 사람들과 잘 대화할 수 있지 않죠. 누가 그랬죠? 영어는 돌려막기다.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 기왕 하시는 거, 수능 공부 하시면서 어휘, 그다음에 문법, 읽기, 듣기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 일단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놓으시고, 그 후부터는 영어식 표현을 얼마나 습득하고 활용하면서 내 걸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어를 원래 잘했는지도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재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 6월 모의고사 때 영어 100점을 맞았던 기억은 있고, 그 해 수능 때 100점을 맞지 못했지만 2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학 전에 지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험 점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유학 전에 이제 제가 봤던 IELTS가 아카데믹 모듈로 오버롤 7.0, 오버롤 7.0이 나왔던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는 어쨌든 그거는 오히려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랬던 저한테도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의 어떤 생활은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딴 세상이었고 정말 처음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이곳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로 영국에 오기 전까지 전화 영어도 하고 맨날 정말 영드 보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제가 1학년 1학기 첫 번째 제출했던 레포트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서 2,500 words였어요. 2,500 단어. 2,500자가 아니라 2,500 단어인데
그 레포트를 F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고 뭐 당연히 제 레포트는 제가 써서 내는 거니까 뭐 영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멀리도 이렇게 활용해보고 했는데 F를 받았어요. 물론 다행히 그 뒤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면서 성적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차라리 걱정하실 시간에 그때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세훈님이 여기 오셨을 때 세훈님의 실력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질의응답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로 다음날에 영상을 업로드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이제 답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다음 편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를 데일리로 맨날 주중에 맨날 월화수목금을 업로드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편에서, 바로 이전 편이죠, 두 번째 편에서 제 나름의 어떤 편집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주중에 일을 나가지 않는 일주일에 이틀 내지는 3일, 그래서 뭐 출근하실 때 아니면 뭐 등교하실 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업로드를 할 것 같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편에도 일단은 갖고 계신 궁금증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나처럼 부담 없이 댓글을 좀 달아서 물어봐 주시고, 저는 거기에 답변 드리는 식으로 일단 당분간은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도